사이언스 투데이의 요일별 특화 프로그램, 오늘은 특허 앤 이슈 코너로 함께합니다.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김용 선임연구원과 함께 생활 속의 흥미로운 발명과 특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추석이 바로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명절 때마다 어른들이나 주변 친지들에게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여기에 관련해서 오늘은 선물을 보낼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택배 관리 시스템에 관련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네, 요즘 가장 바쁜 곳 중 하나가 택배 회사일 것 같은데요. 네. 보통 택배하면 사람이 주소를 직접 보고 찾아가서 전달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좀 자동으로 관리해 주는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택배 관리 시스템의 기술은 첫째로 이제 서버 및 스토리지 네트워크 환경을 클라우드로 가상화한 택배 시스템이 첫째고, 둘째로 수신인의 위치를 인지하여 가까운 택배 보관함을 추천한 사용자 단말, 그리고 셋째로 수신인의 요구사항에 따라 비밀번호 설정이 변경되는 택배 보관함 관리, 이렇게 세 가지 기술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 주신 이 세 가지 기술과 관련해서 어떤 특허 출원이 이루어진 상태인가요? 네, 국내에서는 퓨처웨이 기술에서 출원한 클라우드 기반의 저장 매체와 클라우드 기반 구조를 통해 사용자 그룹을 제어하며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허가 있고요. 네. 수신인의 위치 정보를 전송받아 가까운 택배 보관소를 추천받는 특허로 이베이지 마켓에 주변 위치 정보를 디스플레이하고 보관소를 추천해주는 특허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중개용 화물 중개 장치 및 무인 화물 중개 방법에 관한 특허로 대한 SM에서 출원한 배달업자에게 임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거주자가 비밀번호 설정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특허가 있으며, 일본 NEC사에서도 이런 특허를 출원하고 있습니다. 네, 택배를 관리하는 데도 정말 많은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네, 택배는 시간 등의 일정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물품에 파손이 생기지 않아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므로 주문자의 요청에 따라 배송을 하되, 배송자 및 배달자가 배송 관련한 상세한 사항을 쉽게 보고 파악할 수 있게 클라우드 시스템화하는 부분과 물품의 파손이 이루어지지 않게 잘 포장하는 기술 부분으로 확대하여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참 명절 때마다 택배가 몰려서 배송 문제가 생기는 일이 많은데요. 누구나 편리하고 신속하게 물품을 배달하거나 받을 수 있는 택배 관리 시스템 기술이 또 개발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이번 주에 어떤 특허 뉴스가 있는지 살펴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공공디자인 등록 현황은 지역별로 편차가 크게 났고, 그중 충청북도, 전라북도, 울산광역시가 높은 디자인 등록률을 보였습니다. 특허청은 지난 6월 25일에 발표된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 전략의 후속 조치로 상표 디자인 심사품질 제고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허청이 세계 지식재산기구에서 발표한 2011년 세계 출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특허 출원은 미국에, 상표 출원은 중국에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 주의 특허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뉴스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세계 출원 통계 분석 결과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네. 한국에서 외국으로 출원된 전체 해외 특허 출원 중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상표 출원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대 출원 대상국 1위에서 4위까지를 IP5 회원국이 차지하고 그 점유율도 91.4%에 달하는데요. IP5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으로 구성된 선진 5개국 특허청 협의체로 특허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통계로 풀이됩니다. 네. 예. 특허 외에도 상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표와 관련해서는 어떤 통계가 나왔습니까? 네. 상표의 경우에는 중국이 최대 출원 대상국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 한 해 한국인이 중국으로 출원한 상표 건수는 6,598건으로 전체 해외 상표 출원 건수 18,279건에 36.1%를 차지하였습니다. 네, 해외 특허 출원 그리고 상표 출원 잘 구분이 안 되는데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네, 해외 특허 출원의 경우 미국 등의 지식재산 강국인 IP5로 조사되었지만
해외 상표 출원의 경우 아세안이 중국에 이어 최대 다출원 권역으로 조사된 것은 해외 특허 출원 동향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일수록 그 나라의 상표 출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출원이 많은 20대 상표 다출원 국가에 대해 우리 국민의 상표 출원 건수와 우리나라 수출액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상관계수가 0.961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는 수출품의 보호를 위해서는 현재 관련 상표 출원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재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국내 출원인들이 해외에 출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수출을 위해서 해외에 출원하는 부분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국내에 출원하는 부분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내 출원과 연계를 해서요. 해외에 출원되는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국내 출원이 해외 출원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2011년 한 해 우리 국민이 특허청에 출원한 내국인 특허 출원 건수와 같은 기간 우리 국민이 외국 특허청에 출원한 국제 출원 건수를 비교한 결과 그 비율은 0.36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일 기간 독일이 1.35, 미국이 0.76, 일본이 0.65를 보인 것과는 격차를 보입니다. 상표의 경우에도 국제 출원 전환율이 0.161을 기록해 독일의 1.02, 일본의 0.66, 미국의 0.65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기술과 제품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둔 적극적인 지식자산 관리 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허청은 이번 분석을 바탕으로 수출형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제 출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활동을 강화해서 I5 아세안 등 주요 출원 대상국과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지재권이 편리하게 외국에서 등록받고 등록된 권리는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좀 문제가 없도록 특허 및 상표 출원의 좀 중요성을 인식하는 일이 중요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